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칼 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 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한빛병 원장님 이야기를 못 받아서 나가요. 안 나가요. 빵 프로예요. 아유 왜 그래 또 나가지 왜 그러십니까? 요 얘기 댓글쇼로 좀 미루고 네. 미루고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대요.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뜨거웠던 내용은 앞서 연구소에서 제가 자세하게 네. 드렸고요. 얘기해드렸고요.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건 지금 민주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판을. 예. 자 어떤 분 먼저?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 그 이제 3실장 인터뷰가 있었고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죄송합니다. 내란전담 재판부에 관련한 입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의 소지를 최소화해서 하라 이런 예, 거. 위원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네. 이거를 언론들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당의 입장에 동조했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그 제가 좀 알아보고 네. 취재한 바로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에? 정반대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 이 3실장 인터뷰 전에 예. 익명으로 어제 제가 뉴스연구소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익명으로 민주당의 법사위가 이거를 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위헌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먼저 나와서 굉장히 세게 사실은 반대를 했다라는 게 좀 그 보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네. 워딩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얘기인즉슨 밀부의 몇몇이 이게 치고 나갔으니 당에서 이거 더 논의해봐라.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당내 논의를 좀 더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하고 있는 거니 너무 세게 우리가 입장을 내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당무 개입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거는 좀 약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는 하고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견해 차이들을 좁혀봐라라고 사실상 시그널을 세게 보낸 거고 어제 그래서 법사위원들을 빼놓고 거의 다 반대한 이유가 예. 이미 대통령실의 기류를 다 읽은 거예요. 이거를. 아 우상호 수석의 그 말은 100% 동의하니까 빨리 하십시오가 아니라 신중하게 해서 위헌성 최소화하면서가 위헌성이 지금 있어 보여 이 시그널로 읽은 거다. 그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은 상당수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들 빼고는 다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했던 거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내란전단 재판부 이제 사법개혁의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은 네. 처음부터 이게 나왔던 건 아니에요. 사법개혁의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법행정위원회라든지 법왜곡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이게 있는 건데 가장 리스키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얘기가 나왔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 이거는 바로 위헌 청구할 수 있고 네. 재판 중단될 수 있고 예. 그러면 구속고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뒷감당은 누가 할 거냐. 그래서 계속 연내 사법개혁을 정청래 대표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은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약간의 좀 우려되는 기류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선.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또 하나 이제 미묘한 게 뭐가 있냐면은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어쨌든 당원들을 놓고 일종의 개혁 경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든 국민을 봐야 되고 중도도 봐야 되지만은 예. 그렇다고 너무 대립각에서 정청래는 개혁파, 이쪽에는 그 반대파 이런 스탠스로 보이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시그널만 살짝 보내는데 거기에 지금 의원들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저는 통과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대통령실의 의중이 은근한 듯하지만 명확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 한마디로 흔들흔들 위태위태해요. 어. 뭐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어허.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계속 불신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코너에 몰린 정도예요. 최측근이잖아요. 장경태 장경태 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공개적인 정치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의총을 보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강한 의지인데 의원들이 불신했잖아요. 네. 비토놓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당 대표의 권한과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또 폭발 지점이 네. 곧 최고위원들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 측과 이재명 대통령 측 인사들이 세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후보들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음.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 정청래 대표 측 인사가 네.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최고위원 구조 자체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1인 1표제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칭찬 SNS 쓴 거 아까 박홍근 의원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박홍근 의원이 좀 부러워하면서 내심 부러웠다 이러면서 뭐 대통령은 워낙 위트 있는 분이고 뭐 재치 있게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생각해서 쓴 건 아니고 그냥 일 잘하는 사람 기사 보고 반가워 쓴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어제 분위기가 어땠나 모르겠고 이건 어떤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부럽다라는 거를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도대체 뭡니까 대통령님? 아하. 이거 왜 정해놓습니까? 이거 이렇게 편들기 해서 괜찮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항의한 거라고 보여져요. 아 부럽다가 항의로 느껴지셨어요? 저는 노골적으로 손 들어준 거잖아요.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들에게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그냥 정원호 아이고 뭐 일 잘하네 뭐 이 정도로 암묵적으로 그냥 분위기만 형성되어 있었는데 진짜 직접 등판해서 손 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칭찬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냥 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게 가장 진짜, 큰 표면적으로. 것이고 또 하나는 정원호 구청장이 나가야 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는 좀 정무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호 구청장 외에도 8명이나 더 있는데도 네. 그런데 다 뭐 넣어보니까 지금 고만고만한데 새로운 좀 스타를 한 명을 쭉 한번 뭐 데뷔시켜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현재 당에 있는 출마자들에 대한 완곡한 불만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불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이 정도로 되겠는가라는 그것도 불신? 그렇고 뭐 불만? 저 사람 뭐 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뭐 서울시부터 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불만이 있는 거는 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겠지만 조금 뒤통수 맞은 분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닐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서울시장 몸풀기를 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자, 이렇게 장성철 소장의 분석이요. 해석입니다. 네, 분석이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난리 났어요 어제. 왜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후보들이 내가 뭐 몇몇 의원실이나 뭐 이렇게 네.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난리가 났다. 어허. 뭐 공개적으로 그렇다고 대통령을 성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다들 이빨 꽉 깨물었다. 아니, 후문입니다. 박홍근 의원도 예. 오늘 웃으면서 얘기했겠지만은 그 속이 까맣게 타들었겠죠. 이를 꽉 깨물었다 지금. 그래서 어제는 뭐 그래서 뭐 어땠대요? 부글부글이? 그러니까 뭐 부글부글해서 그거를 이제 뭐 근데 드러낼 수는 없죠. 그러면 자기가 그치. 일종의 반명 포지션이 그치, 되는 그치.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사실 이게 두 번째예요. 뭐가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지자체장들 이제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광역 지자체장들이 이제 대통령이 있는 헤드 테이블, 메인 테이블에 앉았는데 예. 정원호 구청장만 거기 앉았었어요. 아, 구청장 중엔 유일하게? 예. 그러니까 개혁살의 발표자라고 해서 거기에 앉힌 건데 사실 이거는 아주 많이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정치 고관여층들은 정원호를 여기에 한 명만 다 광역단체장인데 이게 이미 한 번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은 뭐 방귀가 잦으면은 거기까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쾌함 같은 게 있어요, 사실. 후보들 사이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말을 못 하죠. 말을 못 하니까 박홍근 의원처럼 약간의 이제 섭섭함을 그냥 나도 부러웠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아까 박홍근 의원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파장이 있을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정치적 수사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몰랐으면은 몰랐겠냐? 이거 몰랐으면 무능한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지금 예. 저는 했다라고 보고 예. 민주당의 고민은 그겁니다. 그 음.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의 고민인지까지 이제 확인을 못 해봤으나 고만고만한 거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성공 방정식은 조순, 고건, 박원순 비정치인들이 전부 다 승리를 했고 지금 정치인이 붙었던 게 이명박하고 김민석 그다음에 이제 강금실 네. 그리고 한명숙 그리고 박영선, 송영길까지 그러니까 오세훈한테만 사패를 했는데 정치인을 붙이면 판판이 깨졌다.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비정치인을 꼭 띄워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기 위해서 또 화제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야당에서 화제됐죠. 반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두루 좀 본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윤한홍 의원, 누가 봐도 찐윤으로 알려졌던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게 운운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패널은 방구 얘기하고 앵커는 똥 얘기하고 이게 대체 뭡니까 지금 아침부터.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 예.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퍼지고 있다. 장 스며들고 대표를?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주호영 의원도 어제 뭐 대구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지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TK의 중심적인 당의 윤핵관들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멸콩 TV 나와가지고 내 계획대로 가고 있다, 내 길이 옳은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뭐 오늘부터라도 의원들 계속 만나겠다고 하지만 의원들 자체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당대표로서의 지위도 네.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 제 궁금증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여론을 주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는 건 TK 한 2-30명 정도의 그렇죠. 의원들 뭐 이른바 언더 맞습니다. 찐윤이라고 불리는 그 그룹이다라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 그룹에서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안 되겠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직전이라는 겁니까? 아예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그 판단 내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좀 이걸로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TK의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장동혁 다음에 누구 비대위원장 시키면 좋겠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나왔어요. 누구예요? 뭐 신동욱 최고위원 어때? 왜냐면 경북 상주 우리 사람이니까 대구 경북 사람이니까 뭐 괜찮지 않겠어? 뭐 언론사 뭐 앵커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그냥 그런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가 예.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신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김진 평론가. 예. 그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이후에 한나라당 97년에 이제 한나라당으로 된 이후에 보수 정당에서 임기를 채운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어제도 그 얘기하셨어요. 2006년에 강재섭 2년 동안 그리고 2012년에 황우여.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쫓겨나거나 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그 전에 쫓겨나거나 그랬거든요. 국민의힘에서만 비대위원장이 8명입니다. 이거 와. 외우기도 힘들어요. 예, 김종인,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 송원석 9번째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예. 이 정당은 참지 않습니다. 예, 참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 예. 왜 언더 찐윤들이 장동혁으로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죠. 선거가 앞에 있고 지금 한국갤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했는데 노태우 정권 때부터 여론조사를 한 한국갤럽을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건지 있고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4주 연속 24%예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든. 뭐 항소포기 논란이니 뭐니 막 론스탄이 불거졌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미동을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은 약간씩 빠지고 뭐 민주당도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24. 고정이에요, 고정.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 거기에 이제 급소에 딱 침을 놓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결국엔 언더친윤의 구심점. 누구? 박성민 의원입니다.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이 장동혁 체제를 만든 5인방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결심을 할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방송 여기까지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